안녕하세요. 컴퓨터와 생활 5학년 9회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명은진 선생님입니다. 네, 친구들 오늘은 도시의 문제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인데요. 저희 프레지라는 툴을 처음 사용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 46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죠. 여기서 저희는 기본적인 것을 배우고 활동 1과 활동 2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활동 1은 도시의 문제와 해결 발표 자료를 만드는 거고요. 활동 2에서는 관리 모드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게 될 거예요. 저희 프레지 사이트에 접속해서 해보는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먼저 구글 크롬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구글 크롬에 들어가서 여러분 검색창에서 프레지라고 입력해 줍니다. 네, 그러면 검색창에 뜨는데요. 여기 제일 처음에 있는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 프레지 사이트에 들어가 줍니다. 네, 클릭하시면 들어가지고요. 네, 그럼 이렇게 사이트가 뜨게 되죠. 여러분 오른쪽 상단에 시작하기 보이시나요? 네, 이 시작하기를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베이직, 개인, 팀이라는 문구가 뜨고요. 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베이직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가장 기본 버전이 되는 베이직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뜨게 됩니다. 베이직 플러스 버전이 있는데요. 저희는 무료 버전을 사용할 거라서 이 베이직 버전의 무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그럼 다음 화면이 뜨죠. 무료 베이직 계정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뜨는데요. 친구들의 이제 계정을 만들면 돼요. 이름, 성, 이메일, 비밀번호 이런 여러분 개인정보를 입력해서 무료 계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선생님의 이름을 적고 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적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이 아닙니다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제 계정을 만들면 생성하고 있습니다가 뜹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진 화면이 뜨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는 학생이라고 체크하고 다음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프레지 화면이 이렇게 떴습니다. 친구들 이제 프레지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프레지를 누르시고요. 네, 그러면 템플릿이 여러 개 뜨는데요. 우리 친구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프레지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프레지가 또 버전이 업그레이드 돼서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과서에는 이전 버전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지금 저와 같이 함께 실습하는 것을 보고 참조하시면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템플릿은요, 전체적인 느낌, 디자인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템플릿이 있습니다. 쭉 내리면요. 사업부 관련한 카테고리도 있고 마케팅, 교육 비영리, 인사과 훈련, 기본 설정이 있는데요. 저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블랭크 템플릿을 선택하시고요. 이 템플릿 사용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로딩하면서 이 템플릿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활동 1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선택한 이 템플릿이 뜨고요. 네, 이거 배경 테마는 X를 눌러주시고 여기 보면 전체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이 토픽을 하나하나 추가할 때마다 종류를 선택하는데요. 저희 똑같은 원형을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
화면도 하나가 추가가 되었고, 네. 그리고 전체로 봤을 때도 지금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나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이러한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 여기에 토픽을 하나하나 추가하면 됩니다. 저희는 일단 하나의 토픽에 지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와 같이 하나만 먼저 남겨두고요. 여기에 저희가 작업을 할 텐데요. 전체 화면을 누르면 다시 앞부분으로 넘어가죠. 네. 여기서 저희 블랭크 템플릿 이 글씨는 지우도록 할게요. 오른쪽 클릭해서 삭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토픽을 저희가 할 텐데요. 1번 이 토픽을 누르면 좀 더 가까이 가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작은 동그라미는요. 지워도 되고 놔둬도 되는데요. 저희는 지우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큰 동그라미 하나가 보이시죠? 저희 도시의 문제와 해결 방법 토픽 이름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갑자기 팝업 창이 떴어요. 네, 제목을 입력하라고 하는데요. 저희 도시의 문제와 해결이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볼 수 있나요?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고요.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와 같이 입력하였고요. 네, 글씨는요,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여기 크기 줄이기도 있어요. 저희는 볼드체를 눌러서 글씨를 두껍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글씨를 만들었고요. 저희 이제 여기에 이미지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추가를 누르고요. 이미지를 누르면 네, 사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적절한 곳에 이동을 해줄게요. 그리고 나머지 이미지도 저는 2개를 더 추가해 볼게요. 교통 문제와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 되고요. 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환경 문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3개가 추가된 것이 보이시죠? 화면상에서 이미지를 어떻게 보일지는 여러분이 결정을 하는데요. 자유롭게 공간을 이동할 수도 있고 크기도 누르시고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로. 그리고 여기 안에 내용도 지울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학생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5학년 1반 이름을 적어주면 되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 한 화면에 이렇게 3개의 이미지가 뜨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화면이 있고요. 여기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친구들 저희 교과서를 보면 페이스 설정을 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보이는데요. 지금 프레지 버전에서는 그런 패스 설정하는 게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거는 바로 여러분 여기 전체 화면을 눌러서 지금 여기 첫 번째 페이지 하나가 있잖아요. 토픽을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형을 추가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토픽 옆에 바로 다른 토픽이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진 하나를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복사해서 토픽 2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우고요. 네, 여기에 사진 하나를 넣었고요. 또 전체 화면 아까 첫 번째 페이지에 가서 또 다른 사진 하나를 복사해서 두 번째 페이지에 또 안에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이 다음 화면에 바로 나올 게 아까 전에 여러분이 설정한 이 페이지인데요. 네, 전체 화면이 보이고 바로 이 페이지로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프레지 상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토픽을 추가하면서 자유롭게 이렇게 전체로 봤다가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주고 또 전체를 보여주면서 여러분이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교과서 상에서 패스 설정은 바로 이러한 이동 경로를 설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패스 설정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토픽을 추가하면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애니메이션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페이지를요. 페이드 인 해서 등장하게 한다든지 감상하기 버튼을 누르면 페이드 인이 됐으니까 처음엔 없다가 나오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갑니다. 이렇게 편집하기를 눌러서 다시 편집 버전으로 가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애니메이션 효과도 또한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안에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한번 줘볼게요. 여기서도요, 저희가 이 사진에서 여기로 가고 또 여기로 가는 거를 한번 애니메이션 효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을 누르시고요. 애니메이션을 눌러서 줌인을 누를게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 사진을 비추게 돼요. 그 다음 애니메이션으로는요. 이 두 번째 사진을 누르고 줌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사진으로 줌인하는 것이 보이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사진을 누르고 줌인을 하면 이렇게 세 번째 사진으로 줌인하면서 이동하게 됩니다. 네, 이게 바로 교과서에 말한 패스 설정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전체 토픽으로 줌아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픽이 보이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감상하기 버튼을 눌러서 보도록 할게요. 네, 전체가 보이고요. 네, 여기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아까 토픽이 페이드 인 됐다가 다시 보이고요. 그리고 이 토픽 안으로 들어가니까 저희가 만든 게 보이시죠? 그리고 줌인을 했는데 정말 줌인이 되는지 볼게요. 네,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타나네요. 그 다음 주택 문제 사진, 환경 문제 사진, 그리고 전체 토픽이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활동 2를 저희가 간단히 살펴봤어요. 네, 간단한 이렇게 템플릿을 통해서 여러분의 원하는 사진을 추가하고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할 수 있으시겠죠? 네, 그러면 활동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동 2를 보면요. 관리 모드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자고 돼 있는데요. 네, 이것도 이전 버전이라서 좀 이렇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런 것이 달라요. 저희 일단 여러분 파일에 내 프레지를 들어가시면요. 네, 여러분이 만든 프레지 도시의 문제와 해결이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면 감상, 발표자 화면, 모바일 리모컨,
라이브 프레지, 감상 링크 공유하기, 애널리틱스 보기, PDF로 내보내기, 다운로드, 편집하기, 공개 범위 설정하기, 공동 작업자 추가, 복사하기, 폴더에 추가하기, 삭제가 있는데요. 감상은요, 여러분 아까 처음부터 끝까지 봤던 거 기억나시죠? 네, 누르면 아까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봤던 것 기억나실 것입니다. 네, 발표자 화면도요. 버튼을 누르면 이제 발표자 모드로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요. 무료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도 이런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서 사실 여러분 이게 유료 서비스로 전환이 될 수가 있어서 아예 또 구매하지 않는 이상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감상으로도 충분히 발표자 화면처럼 발표를 할 수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바일 리모컨이라는 게 있네요. 네.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도 사용하시면 좋고요. 꼭 알아야 될 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편집하기는요, 여러분 다시 아까 편집 화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운로드는요, 여러분 이 프레지를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PDF로 내보내기는요, 여러분 PDF라는 화면 아세요? 그걸로 또 내보낼 수가 있어요. 공동 작업자는요, 여러분이 이걸 같이 작업할 사람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링크 공유하기를 누르면요, 여러분 이제 여기에 접근을 다른 사람도 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프레지를 또 여러 가지로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도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프레지에서 이미지를 추가하고 조절하는 것, 전체 윤곽을 보는 것, 순서를 정하는 것을 봤습니다. 네, 투명 프레임이나 이런 패스는요, 이전과 이제 프레지에서는 이런 용어를 쓰지 않는 걸로 변화되었으니까 여러분이 그 개념을 더 이해하고 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추가를 하는 거, 추가 버튼을 눌러서 삽입하는 걸 해보셨죠? 그리고 실제로 이미지를 넣었을 때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미지는요, 이렇게 지우고 변경하고 자르기 이런 효과도 여러분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친구들 오늘 학습 정리하도록 할게요. 프레지에서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으로 내용을 알 수 있는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학습 내용이었습니다. 새롭게 프레지라는 걸 사용해 보니까 와, 이러한 툴도 있구나 싶죠. 네, 파워포인트도 해본 적 있나요? 네, 그거와는 조금 더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뭐냐면 토픽 간의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친구들도 이것도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 텐데요. 그때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난이도를 높여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저희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친구들 다다음 시간에 저희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오늘 일찍 끝나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는 재밌는 또 영상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친구들 그러면 안녕. 먼저 알고리즘이 뭔지 뜻부터 알아볼까?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순서와 방법을 뜻해. 자,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알고리즘의 예에 대해서 알아볼까? 라면을 보면 봉지 뒤에 간단한 조리법이 있지? 다른 예를 들어볼까? 종이 비행기 한 번쯤 접어본 적 있을 거야. 종이 비행기 만들기라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알고리즘이 바로 종이 비행기 접는 순서라고 할 수 있지.
알고리즘은 이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야. 올바른 순서대로 문제에 알맞은 방법으로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